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분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분석할 경기는 1월 17일 일요일부터 내일 18일 월요일까지 해외 축구 총 4경기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프리미어 리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빅매치죠. 리버풀 대 맨유. 자, 일단 이 경기는 월요일 경기고요. 내일 새벽 경기입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3위고 어느덧 맨유가 1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그래서 상대 전적 3승 6무 1패로 팽팽한 모습이지만 다소 리버풀이 좀 더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맨유가 무섭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저득점 양상이 좀 눈에 띈다라고 보여집니다. 리버풀의 결장 선수가 좀 있는데 디오고 조타, 공격수 선수죠. 공격수 디오고 조타가 결장 예정이고, 미드필더 나비 케이타, 그리고 수비수 마티프, 반다이크, 고메즈, 치마카스 등의 결장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두 팀 대결에서 좀 더 결장이 아쉬운 부분은 리버풀이 좀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챔스 일정도 같이 소화를 하다가 이제는 리그 경기만 계속 치르고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챔스 그 일정 이후에 리그 경기에서도 그닥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리버풀답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좀 기록이 있는데, 리버풀이 리그 기준 리그 경기만 봤을 때 홈일 때 지금 현재 몇 경기죠? 이게 46경기죠. 46경기 패배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레즈가 현재 46경기 동안 홈 기준에서 패배가 없다. 그러니까 무승부는 있습니다. 하지만 패배는 없다라고 지금 현재 기록이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오늘 리버풀을 갔는데 리버풀이 진다면 47째 만에 지는 거죠. 운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유를 일단 보게 되면 지금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맨유가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한껏 올라와 있고 지금 현재 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일 아스널에게 홈에서 패배를 한 이후로 현재 리그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좋고, 수비 부분에서 약간의 부상이 있지만 이 전체 맨유라는 팀으로 봤을 때는 전력에서는 큰 손실은 아니다, 풀스쿼드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버풀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 이제 분위기가 올라온 마샬의 그런 결장 가능성을 좀 찾아봤는데, 어쨌든 마샬이 이번 일요일날 경기에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현지 기사가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고 기사가 나오는 건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뭐 감독이 얘기한 거죠. 솔샤르 감독이 얘기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배당도 제가 좀 의아한 배당인데 1.9, 3.8, 3.6인데 이런 배당이 조금 원정 쪽이 좀 더 괜찮다라고 보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홈팀이 2배를 줬다는 거는 홈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나 그런 결장 선수, 그리고 이런 리버풀의 홈 46경기 동안 무패, 이런 것들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다. 뭐 비기면 맨유가 프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경기는 맨유 사이드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유 프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라리가. 요새 라리가는 이제 그 정규 리그가 아니라 슈퍼컵 리그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볼 거는 중립 경기장이고요. 그래서 스페인 슈퍼컵이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리그 3위인 바르셀로나와 12위인 빌바오의 대결. 그래서 상대 전적 6승 2무 2패로 어쨌든 두 팀이 만났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앞서 있는 상황에서 3번의 다득점, 7번의 저득점. 그러니까 두 팀이 만나면 약간 저득점 양상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슈퍼컵의 그런 역사를 봤을 때 최다 우승팀입니다, 바르셀로나가. 그래서 13회 우승을 했고 준우승도 10번을 했고, 최다 득점자는 역시나 메시다라고 나와 있고, 하지만 메시가 지난 경기부터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부터 계속 결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아마 결장할 것이라고 현재 이제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고, 역시 공격수 안스파티 그리고 수비수 로베르토가 결장이 이제 거의 확정이고, 그리고 피케도 역시 결장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좀 상황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빌바오도 나쁘진 않은데 슈퍼컵 우승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승 2회, 준우승 2회 이렇게 했고, 그리고 어쨌든 지난 슈퍼컵 4강전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경기 전체적인 내용은 뒤졌죠. 점유율도 70대 30으로 많이 밀렸고, 하지만 그런 공격수 라울 가르시아의 이득점이 멀티골이 터지면서 레알 마드리드를 격파를 했고, 그리고 이 슈퍼컵이 17년도까지는 이제 단판이 아니라 각자 홈 원정 한 번씩 했었는데 18년도부터 바뀌었으면서 단판으로 변경이 됐고, 18년도에는 2대1이라는 스코어가 나왔고 19년도에는 0대0이라는 스코어가 나왔고, 이제 2020년도 이제 이번에 결승전입니다. 근데 어쨌든 기준점 3점이고 두 팀의 맞대결을 봤을 때도 좀 저득점이 많고, 어쨌든 3점 기준이면 조금 저득점으로 가볼만 하지 않나. 또 메시도 결장이고, 수비를 또 충분히 한 골 먹히는 순간 거의 이 결승 우승 트로피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신중한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승패보다는 저득점만 보는 게 좋겠다. 바르샤를 가기에는 또 메시가 또 없고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득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리 A. 그래서 아탈란타 대 제노아의 대결. 최근에 분위기가 올라온 아탈란타와 제노아는 아니죠. 그래서 분위기가 좀 주춤한 제노아입니다. 그래서 상대 전적 7승 1무 2패로 역시 아탈란타가 우세한 상황이고, 두 팀의 대결에서는 9번의 다득점과 1번의 저득점이 나왔다. 그래서 약간 오바가 좀 끌린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 그 최근에 특히 아탈란타가 좀 부진하다가 요새 다시 살아나는데, 공격수 무리엘의 그런 미친 듯한 골 감각이 살아나면서 아탈란타가 현재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멀티골을 계속 내고 있고, 힘겨운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탈란타가. 그래서 아탈란타의 한 가지 흠이라고 적었는데, 조금 안 좋은 점은 이제 좋은 경기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던 미드필더 페시나의 그런 결장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결장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해서 계속 찾아보니까 어쨌든 결장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제노아의 이제 상황을 보면, 이제 최근 코로나와 부상 선수들이 좀 많았고, 그로 인해서 순위가 어느덧 지금 강등권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컵 대회에서도 이제 연장 끝에 결국에는 유벤투스에 패배를 했고, 이제 리그에만 집중할 시간이 된 거죠, 제노아는. 그리고 또 부상 선수들이 좀 있는데, 미드필더 카사타, 그리고 수비수에서는 자파타, 비락스키, 그리고 펠레그리니 선수 등이 이제 결장 예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노아는 현재 100% 전력은 아니고 한 90%에서 85% 정도의 전력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어쨌든 그런 전력으로 직전 유벤투스 1.2군 정도의 유벤투스를 상대를 했고, 어쨌든 2대2 동점을 만들었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탈란타를 상대로 이기면 좋겠지만 좀 비긴다는 생각도 좀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프렌을 봤더니 1.5에서 2점입니다. 그래서 2점 정도면 한번 프렌으로 가볼 법도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승리는 아탈란타가 좋겠죠. 근데 유벤투스와의 경기를 봤을 때는 제노아도 저력은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어쨌든 이런 전력 누수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코로나의 그런 영향도 다 어느 정도 복귀를 했고, 그래서 조금씩 다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프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점이면 꽤 큰 거죠, 점수가. 그래도 프로들의 대결인데. 자, 그 다음에 바이에른 뮌헨 대 프라이부르크. 그래서 이 경기는 오늘 경기입니다. 일요일 이제 11시 30분이죠. 그래서 현재 1위인 1위 자리를 바짝 추격당하고 있는 뮌헨과 이제 8위 랭크되어 있는 프라이부르크.
그래서 상대 전적은 7승 2무 1패로 역시 민헨이 당연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시즌에서는 두 번의 맞대결 모두 민헨이 승리를 했습니다. 두 번 승리하면서 모두 3점 이상이 나왔고, 그래서 민헨이 경기 일정이나 컵대회도 그렇고 최근 부상자 명단을 봤을 때는 민헨이 프라이부르크보다는 좀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1위를 지키는 것도 대단하다. 근데 잘하면 이것도 2위로 내려앉을 수 있는 상황이죠. 2등과의 승점 차이도 얼마 안 나고 3등과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라이프치히도 그렇고 추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래도 좀 다행인 점은 민헨은 공격과 수비에서는 조금 전력 누수가 거의 적은 편이라고 좀 보여지고, 미드필드에서는 좀 다수 결장 선수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드필드에서는 좀 아쉽지만 공격과 수비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에서 좀 더 분위기 반전을 최근 두 경기째 승을 못 올렸죠, 민헨이. 그래서 민헨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분위기 반전을 노려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프라이부르크는 한 달 반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죽쓰고 있다가 갑자기 리그 5연승을 하면서 부진했던 모습을 털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프라이부르크가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프라이부르크의 이런 승리를 견인했던 거는 공격수들의 그런 멀티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지 않았나라고, 완성도가 좀 높았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미드필드에서는 산타마리아의 그런 활약이 조금 좋았다라는 평가가 현지에서 있고, 그리고 팀 전반의 그런 로테이션이 좀 균형이 있게 잘 돌았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경기 로테이션을 최근 경기를 쭉 보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선수들 체력 안배를 좀 잘했고 좀 그런 시너지를 좀 잘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당연히 뭐 민헨의 승리가 좋은 거는 맞습니다. 또 홈이고, 민헨 홈이고 분위기를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고, 하지만은 기세로 봤을 때는 민헨의 이점은 홈 이점인 것 빼고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좀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부르크가 실점도 적은 편이죠. 물론 민헨의 공격력은 살아있겠지만 프라이부르크가 최근에 5연승을 달린 건 수비도 되고 공격은 더 잘 됐고, 그래서 이 경기도 한번 프라이부르크 프렌으로 한번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최종적인 조합 픽은 소통방에서 한번 저녁에 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에 오셔서요 스포츠 조합 픽 정보 받아보시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눌러주시면 오시는 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